야구는 때때로 인간의 감정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무대다. 말루 홈런 한 방에 터지는 환호, 끝내기 안타에 쏟아지는 눈물, 그리고 가을 야구의 마지막 순간에 교차하는 휴리. 우리는 그 모든 순간을 사랑한다. 하지만 만약 그 모든 감정이 경기라는 객관적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시청자의 반응을 위해 철저히 계산되고 조작된 것이라면 어떨까? 최근 뜨거운 화제를 모았던 한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은 야구의 진정성을 감정의 수면 아래로 침몰시키며 그동안 팬들이 지켜온 스포츠와 미디어 간의 암묵적 신뢰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최강을 향한 열정을 내세웠지만 그 실상은 야구라는 이름의 포장지 속에서 감정적 기만을 파는 기획 상품이었을지 모른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출연진의 선택이나 편집 방식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처음부터 감정을 전략으로 택할 수밖에 없게 만든 구조적 설계에서 비롯된다. 시즌 내내 30경기 중 21승이라는 승률 7할이라는 가혹한 생존 미션은 표면적으로는 리얼리티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경기는 제한적이고 패배는 곧 팀 해체라는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프로리그처럼 수백 경기를 치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수단을 운영하고 전략을 다듬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다. 이로 인해 제작진과 출연진은 매 경기 승리를 위해 확실한 선택을 강요받았고 이는 곧 안전지향적 스토리라인으로 이어졌다. 다양한 선수의 기용과 새로운 전술적 실험 대신 검증된 스타와 익숙한 얼굴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마치 승리의 리스크를 선수 교체와 전술 변화가 아닌 출연자의 친숙함과 감정적 서사로 관리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이 구조는 야구의 본질인 예측 불가능한 우연성을 제거하고 예측 가능한 감정적 전개를 선택하도록 만들었다. 예를 들어 한 선수가 위기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곧바로 다음 회차의 예고편과 하이라이트 클립으로 활용되며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한다. 이 클립들은 경기 승패와는 무관한 감정적 여운을 남기고 이는 곧 시청자 충성도와 직결되는 것처럼 포장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놓쳤다. 그 눈물이 과연 야구라는 게임의 논리적 귀결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출연자의 불안감과 제작진의 연출적 의도가 빚어낸 합작품이었는지를. 결국 이 프로그램의 진짜 룰은 냉정한 승률 계산기가 아닌 누가 더 극적인 감정을 보여줄 수 있는가라는 보이지 않는 평가 기준에 있었던 것이다. 야구는 통계와 숫자의 스포츠다. 모든 투수의 구종별 구위, 타자의 타격 지표, 수비 포메이션의 효율성은 데이터로 증명되고 분석된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서는 야구의 본질적인 요소인 데이터와 투명성이 철저히 부재했다. 경기 중 이종범 감독이 선수를 교체하거나 타순을 변경할 때 그 선택의 근거를 담은 데이터나 분석 지표는 시청자에게 거의 제공되지 않았다. 대신 화면에는 감독의 깊은 고민, 촉으로 감을 잡았다와 같은 모호한 자막만이 등장했다. 이는 단순한 편집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시청자와 제작진 간의 의도적인 정보 비대칭 구조다. 제작진은 모든 정보를 통제하며 시청자에게는 오직 그들이 보여주고 싶은 감정적 서사만이 전달된다. 논란이 된 투수 교체 타이밍에 대한 질문은 선수 보호라는 감성적 명분으로 덮이고 김태균 해설위원의 눈물은 전략적 분석을 대체한다. 이러한 정보 단절은 시청자들에게 비판적 사고를 할 기회 자체를 박탈한다. 경기 전체를 담은 VOD는 제한적으로만 제공되고 SNS에 올라오는 클립들은 감정을 극대화하는 짧은 편집본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시청자는 논란 장면의 원본을 직접 확인할 수조차 없게 되며 오직 편집된 영상과 자막, 내레이션에 의존하여 감동을 소비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이 진짜 야구였다면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는 데이터와 근거가 함께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투수가 등판했을 때 그의 상대 타자 스플릿, 고위기 상황에서의 구속 변화, 그리고 그의 선택이 가져올 득점 기대치와 같은 객관적인 지표가 제시되었어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대신 이 프로그램은 검증 불가능성을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었고
이는 스포츠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다. 시청자들의 불만이 이종범, 김태균, 심수창이라는 특정 인물에게 집중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들은 화면의 중심에 서 있고 그들의 감정적 반응은 반복적으로 노출되었다. 하지만 본질은 인물이 아니라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시스템에 있다. 이종범 감독의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은 책임 회피의 변명이 아니라 데이터와 논리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 나온 유일한 응대였을지 모른다. 그의 전술적 선택에 대한 근거가 시청자에게 제시되지 않는다면 그 말은 단순한 감정적 책임 표명으로 남을 뿐이다. 김태균 해설위원의 역할 역시 마찬가지다. 해설은 경기의 흐름과 전략을 분석하는 것인데 그의 주된 역할은 감정적인 공감과 눈물로 제한되었다. 이것이 의도된 연출이라면 그의 눈물은 야구의 전술적 맥락을 가리는 장막이 된다. 심수창은 더 흥미로운 경우다. 그의 명확한 역할이 정해지지 않은 채 잦은 화면 노출을 통해 자리보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는 그가 실제로 팀에 기여한 경기 가치가 화면 노출량에 비해 미미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즉, 그의 존재는 전술적 필요성이 아니라 방송 분량이라는 시스템의 요구에 따라 결정되었을 수 있다. 이처럼 인물들의 행동은 그들의 개인적 성향보다는 감정을 유도하고 조회수를 극대화하는 제작 시스템의 지시에 따랐을 가능성이 높다. 이 프로그램은 출연진의 열정과 헌신을 감성적으로 포장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이들을 감정 소비를 위한 도구로 활용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스포츠는 원래 건전한 비판과 분석이 허용되는 커뮤니티를 형성한다. 경기 후 팬들은 감독의 용병술, 선수의 플레이, 심판의 판정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며 그 과정에서 깊은 이해를 얻는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의 팬 커뮤니티는 열광만이 허용되는 기이한 구조로 변질되었다. 왜 저 타이밍에 교체를 안 했지? 눈물이 아니라 데이터를 보여달라와 같은 합리적인 질문들은 순식간에 악성 팬덤의 공격 대상이 되었다. 인신공격하지 마라, 감독님이 얼마나 고생하는데와 같은 감정적 방어막은 논리적 분석과 비판적 사고의 토양을 파괴했다. 이는 제작진이 의도한 감정 설계가 성공적으로 작동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감정은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판의 여지가 없으며 오직 공감만을 강요한다. 이 과정에서 시청자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불편한 행위라고 느끼게 된다. 결국 팬덤은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을 지키기 위해 비판적 질문을 스스로 차단했고, 이는 제작진이 감정적 서사를 반복하고 강화하는 데 힘을 실어주었다. 이 악순환 속에서 커뮤니티는 건강한 피드백의 기능을 상실하고 오직 제작진이 제공하는 감동적 클립에 반응하는 수동적인 소비자 집단으로 전락했다. 팬덤의 프레임 전쟁은 단순히 출연진을 옹호하는 차원을 넘어 야구 본인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시청자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는 결국 프로그램의 질적 하락을 막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모두에게 손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 실패를 야기했다. 이 프로그램이 던진 가장 뼈아픈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소비하고 있는가? 단순히 오락 콘텐츠를 넘어 스포츠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콘텐츠는 시청자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가? 야구는 기록과 수치로 모든 것이 설명되는 가장 논리적인 게임이다. 번트 한 번의 기대 득점, 투수 교체 시상 대 타자와의 스플릿, 수비 위치 조정의 성공률 등 모든 것은 데이터로 검증 가능하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그 모든 질문에 대해감이나 책임이라는 추상적인 답으로 일관했다. 이는 단순히 프로그램의 완성도 문제를 넘어 스포츠 미디어의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스포츠 저널리즘은 단순히 경기의 결과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그 결과에 도달하는 과정을 분석하고 논리적 맥락을 해설하며 때로는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그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오직 감동이라는 편집된 결과물만을 전달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기준을 요구해야 한다. 제작진에게는
눈물 컷 위에 교체로 글을 첨부할 의무를, 감정 클릭 앞에 WPA 데이터를 제시할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시청자들 역시 더 이상 감정에만 반응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왜? 라는 질문을 던지고 어떻게? 를 확인하려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진정한 스포츠의 감동은 오직 그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검증될 때 탄생한다. 이종범의 말이 변명이 아닌 분석이 되고 김태균의 눈물이 연기가 아닌 기록의 일부가 되며 심수창의 존재가 비판이 아닌 명확한 역할로 다시 보이는 순간 비로소 이 프로그램은 진짜 야구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단순히 소비되는 감동이 아니라 수치와 사실로 증명되는 검증 가능한 감동을 원한다. 이것이 이 프로그램의 실패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